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실 세계에서 버추얼 세계로 온 수수께끼의 털 레가토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귀여운 수수께끼의 털에게 배우는 일본어 강좌라는 이름의 잡담 방송에 어서 오세요. 제 오너님이 말이죠, 얼마 전에 좀 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저번 주 토요일 날 쉬었고, 그 전주에는 그냥 했었군요. 그렇긴 하지만 정말로 뭔가 방송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인 기분이에요. 그렇지만 네, 오늘도 그러면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말이죠, 일본어 제가 버튜버 쪽에서 일본 분들이랑 일본어로 이야기를 하다가 일본어로 얘기하다가 문득 생각이 든 게, 한국어랑 일본어랑 같은 의미인데 표현이 다른 게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하나하나 조금씩 이야기해 나갈 생각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레너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보기 드물게 굉장히 교육적인 방송이다. 보기 드문가? 그럴 수도 있겠죠. 아마도 다른 분들, 제가 트위치로 한국 쪽의 방송을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아가지고서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간 네, 그러면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시작하기 전에 좀 더 시청자분들이 늘어나면은 그때 본격적으로 일본어의 설명을 하고, 지금은 그냥 잡담. 맞아, 저번에 다루지님의 채널에서 콜라보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된 트위치 용어라고 해야 되나? 한국 쪽에서 잡담 방송을 저스트 채팅의 약자로 저챗이라고들 하더라고요. 이거를 저는 몰랐는데, 이런 용어에 대해,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실제로 많이 접하고 들어보지 않으면 모르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정리된 사이트라든가,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겠는데,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설명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냥 오늘은 맞아, 또 생각난 게 있는데, 저번에 다르지님 채널에서 늑직님이라고 계셨는데, 늑직님 굉장히 신나고, 저랑은 성격이 조금 반대라고 해야 되나? 저는 좀 조용하고 차분한 스타일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늑직님은 저번에 방송하신 콜라보 방송할 때 보니까, 안돼, 오디오가 비어있으면 안돼, 뭐라도 말을 해야겠어, 안돼 하면서 오디오를 언제나 챙기시는 엄청난, 이것이 스트리머의 한국어로 뭐라고 하지? 스트리머의 거울이라고 하나? 거울? 한국어로 거울이라고 하던가요? 아무튼간 엄청난, 이것이 바로 방송인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천천히 말하는 걸 좋아해서, 오디오가 비어도 오디오가 빈 채로 그냥 조용히 느긋하게 BGM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이게 역시 일본어로 말을 하다가 한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인토네이션, 억양, 일본어의 억양이랑 한국어로 말하는 억양이랑, 지빌트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각성한 레가토. 하지만 제가 각성을 해도 오디오는 언제나 비어있을 것 같아요. 오디오가 비어있는 시간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지만, 저는
뭐 오디오가 비어도 천천히 느긋하게 제 스타일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일본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얼마 전에 제 오너님 몸 상태가 안 좋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 오너님이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병원 갔다가 약국에 가서 약을 타왔는데, 이 한국어로는 약은 먹죠, 약을 먹다. 이거를 일본어로 그대로 쓰면은 약은薬. 한자로는 이렇게 쓰죠. 을 나니나니 오 먹다 타베르. 직역하면은薬を 타베르인데요. 근데 일본어에서는薬는 타베르가 아니라 노무. 노무가 무슨 의미냐면 마시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약이 알약이든 물약이든 고체든 가루든 뭐든지 간에 어쨌든 간 약은 마셔요. 먹지 않습니다. 약은 마십니다. 약은 마시는 거예요. 물론 일본에서 농담으로 카레와 노미모노, 그러니까 카레 라이스는 뭐 마시는 거라고도 하는데, 그런 거랑은 또 다른 이야기인데, 이제 약은 먹다가 아니라 마시다. 노무,薬を 飲む.薬を 飲む.薬を 飲む. 약을 먹다. 薬を 飲む. 이런 차이가 있어요. 한국어와 일본어에는. 대표적으로는 이제 이런 게 있고, 또 하나 더. 지하철 환승. 환승을 이제 일본어 한자로 쓰게 되면은 환승. 이 환이 교환할 때의 환자고, 이게 승차하다 할 때 승자인데, 일본어에서는 환승하다라는 표현을 노리카에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환승이라고 하는데 일본어로는 승환이죠. 바꾸는 거죠. 바꿔 타다. 한국어로는 바꿔 타다인데 일본어로는 이게 순서가 바뀌어가지고서는 바꾸다. 한국어로 말하면 역시 어색하네요. 한국어로 말하면 어색한데 승환이니 되게 사람 이름 같네요. 승환이니 승환. 제 오너님 선배였나 동기 중에 승환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있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뭐 승환이라는 이름은 되게 흔한 이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환승, 승환, 환승, 노리카에. 또 하나 더. 노리카에. 이게 일본어가 정말 어려운 게, 환승은 환승인데 이제 노리카에 요 리랑 이 에를 이렇게 노리카에처럼 적을 때가 있고 안 적을 때가 있는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게, 그냥 명사로만 쓸 때는 이렇게 아무것도 안 쓰는데, 이제 동사 형태의 명사라고 해야 되나요? 동사 형태의 명사일 때는 뭔가 이렇게 히라가나를 써주고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저는. 이게 정확히 일본어가 문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기보다는 그냥 제 이미지라서 틀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접수는 우케츠케라고 하거든요.
접수는 우케츠케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우케츠케처럼 히라가나를 이렇게 내놓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한 가지 까먹은 게 있네요. 분필도 안 꺼냈는데 글씨를 어떻게 쓰고 있었지? 레오런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막 분필도 없는데 칠판에 글씨를 쓰고 있는 저의 능력을 발견해버려가지고요. 이런 능력은 함부로 밝혀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분필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네, 신통력으로 글씨를 쓰는 건 비밀입니다. 사실 쓸 수 있는데 그걸 숨기기 위해서 열심히 매번 시작하기 전에 분필을 꺼냅니다. 네, 아무튼간 그래서 아까 전에 설명했던 거는 이제 일본어인데 약을 먹는 거, 한국어로는 먹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본어에서는 크스리오 노무, 마시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리카에 환승하다, 환승하다라는 한자는 저렇게 쓰는데 일본어에서는 그게 반대가 돼서 승환이 돼버린다. 물론 승환이라고는 말을 안 하지만 노리카에. 그리고 우케츠케를 왜 지웠지? 아무튼간 노리카에 이렇게 일본어로 쓸 때 히라가나가 튀어나올 때랑 안 튀어나올 때가 있는데, 이게 명사 그 자체로 쓰느냐 아니면은 동사의 의미를 명사로 해서 쓰느냐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완전히 문법적으로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인상, 제 이미지예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일본 쪽에 버튜버나 아니면은 그 리스너 시청자라고 하죠. 시청자분들이랑 이야기하다가 알게 된 새삼 알게 된 건데, 그 속담 중에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라는 속담이 있어요. 한국어에는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 일본어에도 똑같이 있는데 일본어는 무타니 신주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돼지한테 진주 끝.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돼지 목에다가 진주 목걸이를 이렇게 잘 달아주는 식으로 속담이 되어 있는데, 일본어에서는 그냥 돼지한테 진주, 돼지, 부타니 신주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는 그 완전히 똑같이 사르모 키까라 오치르 것도 아르. 사르 원숭이, 키 나무, 카라에서 오치르 떨어질 것도 떨어질 것도는 완전하게 때라고 말하기는 그런데 무언가 이게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여기선 때라고 합시다. 떨어질 때도 있다. 맞아요. 방금 얘기했듯이 이런 때는 직역하면은 토끼인데 그렇다고 해서 토끼라고 쓰지는 않고 코토라고 쓰는데, 코토라는 말은 이제 한자로 말하면 일사자죠. 무언가의 일인데 이거를 정말 많이 쓰죠. 일본어로는 것이라는 표현도 되고 때라는 표현도 되고, 이런 일본어가 이렇게 한국어랑 비슷하기는 하면서도 이런 세세한 부분이 달라가지고, 이런 부분을 이제 정말로 잘 설명을 하면은 정말로 강좌가 되겠지만, 이 방송은 강좌라는 이름의 잡담 방송이니까, 강좌라는 이름의 그렇게까지 깊은 설명, 그러니까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제 아까 일본어로 한국어 방송, 일본어로 한국어 강좌 방송할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유소라고 하죠. 주유소. 그리고 자동차에 기름을 넣습니다. 그럼 일본어로는 이걸 어떻게 말을 할까요? 일본어에서는 일단 주유소를 주유소라고 안 하고 주유소를, 물론 주유소가 그 한자로 주유소라고 쓰기는 하는데 일본에서 이거를 한자로 주유소라고 안 쓰고 일본에서는 가솔린 스탄드, 그러니까 한국어로는 가솔린 스탠드죠. 네, 맞아요. 일본 의외로 영어 쓰는 게 많아요. 그리고 기름. 한국에서는 기름을 넣다. 자동차 휘발유 기름이라고 하는데 일본어에서 기름이라는 거는 아브라가 되는데 이제 아브라라는 거는 뭐 먹는 기름이나 지방이나 그런 쪽의 기름을 말하지 가솔린을 기름으로 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동차에 그 기름을 넣는다는 표현을 직역으로 일본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자동차에 식용유를 넣는다고? 이런 식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가솔린, 일본에서는 가솔린을 이르르, 가솔린 만땅 때 오네가이시마스, 가솔린 만땅으로 채워주세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에어컨은 영어에서 왔죠? 에어 컨디셔너. 이제 한국에서는 이렇게 더운 날에 냉방을 위해서 에어컨을 켜죠. 냉방을 위해서 에어컨을 켜고 한국에서는 난방을 위해서 에어컨을 켜는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에어컨이라는 말 자체가 한국에서는 냉방을 하기 위한 장치로 되니까요. 근데 일본은 에어컨이라고 하죠. 에어컨. 일본에서는 에어컨이라고 하면은 냉난방이 되는 공조장치를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겨울에 추워도 에어컨을 틀어도 되고 더워도 에어컨을 틀어도 돼요, 일본에서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야, 추우니까 에어컨 틀자 이러면은 좀 이상하게 들리겠죠? 하지만 일본에서는 일본은 기본적으로 한국은 바닥난방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일본은 기본적으로 바닥난방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자취방이나 뭐 그런 집 같은데 바닥은 굉장히 차고 난방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에어컨, 그러니까 공기 난방 장치라고 해야 되나? 한국어로는 난방기라고 하죠, 그냥. 그래서 공기로 데피는 장치 아니면은 등유 스토브를 일본에서 많이 쓰죠. 그래서 아까 그 주유소 이야기도 여기서 이어지는 건데 한국에서는 주유소에서 등유를 파는 경우를, 잠시만요. 한국에서는 그 주유소에서 등유를 파는 경우를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일본에서는 주유소에 가면은 어딜 가나 등유를 팔고 등유를 이제 채워가지고서는 집으로 가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죠. 그리고 막 아니면은 이제 등유 하면서 이제 자동차 이 등유 트럭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우리나라에서는 뭐 두부 장사 같이 그런 식으로 일본에서는 등유 팔면서 겨울에 돌아다니곤 하죠. 그래서 아무튼간 에어컨은 이제 일본에서는 냉난방 다 되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나.
뭐 일본어 궁금한 거 있으면은 그 코멘트. 한국에선 채팅이라고 하던가요? 일본에서는 주로 그냥 코멘트라고 하는데 코멘트란이라고 하는데 채팅인가? 한국은 찻도. 일본에서도 유튜브에는 찻도라고 하지만 주로 의외로 코멘트라는 말을 많이 쓰죠. 아무튼간 궁금한 거 있으면 자유롭게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하이신 이거는 저번에 얘기를 했었고, 공부 아까 일본어 방송하면서는 무슨 얘기를 했었지? 뭐 한 번 더 이야기한다고 나쁠 건 없겠네요. 이 아까 일본어로 방송할 때 한 얘기는 아닌데, 이제 공부라는 말은 일본어로 벤교라고 하죠. 벤교의 벤이 이게 아니구나. 벤교 맞나? 벤교 면강 벤교라고 하는데, 사실 공부라는 말을 그대로 쓰는 쿠후라는 말이 일본어에도 있어요. 쿠후.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공부라는 거는 이제 뭐 열심히 이제 학습하고 공부하고 그런 의미고, 그거를 일본어로는 멘교라고 하는데, 일본어에서 이제 공부, 쿠후스르라는 말의 공부라고 하면은 뭔가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만들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이제 고심히 생각하고 해가지고서는 무언가를 개선하거나 그런 이미지로 말을 해요. 쿠후라고 하면은. 네, 맞아요. 한자는 같은데 뜻이 달라요. 그리고 한자는 다른데 뜻이 같죠. 이거는 이런 부분이 참 어렵긴 하죠. 그래서 그냥 사실 일본어를 배우는 단계에서는 공부는 멘교라고 한다 라고 외우는 게 제일 효과적이고 빠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아까 얘기했던 얘기인데, 아까 일본어로 방송할 때 이야기했었는데, 그 생일, 한국어로는 그냥 생일이라고 하죠. 근데 일본어로는 탄조비라고 해서 탄조비, 탄생일. 일본어로는 탄생일이라고 해요. 탄조비.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은 일본에서 생일만, 그러니까 조비라고는 말을 안 해요. 조비라고 말을 안 하고 반드시 탄조비. 오탄조비 여기 앞에다가 오를 붙이기도 하는데, 이 오는 그냥 습관적으로 붙이는 그런 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오탄조비 오메데또, 탄조비 오메데또, 생일 축하해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일본에서 좀 그 영화 타이틀이나 그런 데서 쓰이는 말 중에 막당 그쵸, 애니나 드라마 많이 봤으면 틀리지는 않을 단어죠. 그 일본어에 이제 어디 보자, 한자가 되게 어려운 것 같죠. 이게 한국어로 말하면은, 진짜 한국어의 발음으로 말하면은 폭탄인데, 그 펑 터지는 폭탄은 한자가 다르긴 한데, 이 마크탕 그 포켓몬 2기 극장판 루기아의 탄생,
루기아의 탄생의 원형이 여기서 마크탄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나타났다라기보다는 뭔가 탄생은 탄생인데 좀 더 극적으로 뭔가 표현을 하고 싶을 때 마크탄이라는 말을 써요. 참고로 그 진짜로 펑 하고 터지는 밤의 폭탄은 마크단. 여기 점점이 중요하죠. 점점. 마크탄이랑 마크당. 네, 맞아요. 탄생을 강조하면은 이제 마크탕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마크탄이라고 해야지 마크단이라고 해버리면은 진짜 한국에서 말하는 그 다이너마이트 폭탄이 돼버린다. 그런 거를 좀 조심하면 될 것 같네요. 사실 그 이렇게 마크탄이라는 말을 쓰나? 뭐 쓰기는 쓰겠지만 아무튼 폭탄이라고 그 폭발적인 탄생이라고 적혀 있어도 뭐 이런 의미구나 하면서 알아놓으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아까 폭탄 얘기했고 생일 얘기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속담도 참 일본어에 한국어랑 일본어랑 비슷한 속담도 있고 전혀 다른 속담도 많이 있는데, 속담에 대해서는 사실 좀 사전 작업이라든가 그런 걸 하고서는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느긋하기보다는 나메라카 한국어로 뭐지? 유연한 게 아니라 부드럽게, 그래. 부드럽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뭐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제 방송하는 거는 이제 제 오너님이 다 이걸 관리를 하고 준비를 해주시는데, 오너님이 준비한 게 없어가지고 그냥 지금도 제가 머릿속에서 생각해내는 거 열심히 말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오너님 탓이라기보다는 뭐 오너님도 바쁘셨으니까요.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서는 지금 머릿속에서 무얼 말을 할까 하면서 열심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바쁘면 킹 쩔 수 없죠. 킹 쩔 수 없다. 킹. 한국어에서 이제 뭐 킹 왕짱 해가지고서는 저렇게 말을 바꿔서 쓰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일본어에도 이게 없지는 않을 텐데, 일본어는 아무래도 발음 수가 적다 보니까 이게 문자 하나 바뀌는 걸로도 뜻이 막 바뀌고 그래가지고서는 그렇게 한국어처럼 막 치환해서 나타내는 그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에어비앤비 같은데 후기에 한국인만 읽을 수 있는 후기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발음 이상하게 해가지고서 하지만 어떻게든 알아들을 수 있는. 그게 이제 일본어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아무래도 발음 수도 적고 나타낼 수 있는 표현 방법도 적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한글은 정말 대단한 문자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오타나도 읽을 수 있는 한국어. 아까 일본어처럼 이 점 하나 차이로 뜻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랑은 또 다르죠. 역시. 그리고 트위치는 유튜브에 비해서 댓글의 반응 속도가 정말 빨라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잠시만요. 어디 보자. 그리고 이제 지금 비밀을 하나 말하자면 머릿속이 완전히 정지되었어요. 앞으로 대충 20분이 아니라 50분까지 방송이니까 20분 남았구나. 20분 남았는데 이게 역시 언어라는 게 양이 정말 방대한데, 이게 꼭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면은 생각이 안 나는 게 언어더라고요. 신기하죠?
뇌가 정지되었다는 상황의 일본어 있나요? 뇌가 정지되었다는 상황의 일본어. 뇌가 정지되었다. 생각이 안 난다. 뇌가 정지되었다. 노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아무런 생각 없이 게임을 하는 거라든가. 이게 뇌고 이건 죽다라는 건데 노시 뇌가 죽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플레이 이렇게 붙이면은 노시 플레이 아무 생각 없이 플레이하는 거라든가 뭐 그런 거죠. 아무런 생각 없이 플레이하는 게임하는 거 진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 생각이 멈춘 거 생각이 안 나는 생각이 멈춘 거죠. 그러니까 아니면은 그런 것도 있어요. 노킹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뇌고 이거는 근육의 근육인데 문해 플레이라는 말을 썼었나? 그쵸, 문해라는 단어 요새는 별로 못 본 것 같네요. 노킹이라고 해가지고 뇌근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이거는 무지성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지성 플레이 할 때 이게 어디서 왔냐면은 근육이잖아요. 뇌가 근육으로 그러니까 뇌가 근육에 지배당했다는 뉘앙스?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죠. 몸이 가는 대로. 이게 그쵸. 근육으로 가득 찼네. 일본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시 플레이라든가 노긴 플레이라든가 뭐 비슷한 의미이긴 한데 노시는 진짜 생각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고 노기는 좀 무지성 생각 없는 플레이. 한국어로는 뭐라고 하지? 그래 한국어에서는 사람들이 능지라고도들 많이 하죠. 이런 이미지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의외로 근데 일본어에는 이런 식으로 순서 바꿔서 얘기하는 게 없는 것 같네요. 레이어를 지우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 더 뭘 말하려고 했었지? 뭘 말하려고 했더라? 이전에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번만 더 얘기를 하자면은 한국어에서는 동영상이라고 말을 하죠. 동영상. 근데 일본어로는 동영상이라고 말을 안 하고 노가 한국어로 직역하면은 동화죠. 움직이는 그림, 동화, 노가. 동영상을 물론 일본어로 말을 할 수는 있긴 해요. 노에조라고 말을 하면 되는데 노에조라고는 말을 안 하죠. 일본에서는 노가라고 해요. 그리고 이미지 파일, 그림 파일, 이미지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조, 코끼리, 코끼리, 가조, 화상,
일본어로는 가즈오라고 말을 하죠. 이런 부분도 이제 틀리다면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또 컴퓨터 용어로 생각나는 거는 저장. 일본어로는 저장이라고 안 하고 호존, 보존이라고 하죠. 일본어에서는 파일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파일을 보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 다른 이름. 아무튼간 이런 그래 맞아 아까 얘기했었는데 이제 그거 계산기. 한국어에서 이제 계산기라고 말을 하면은 진짜 계산기죠? 계산기. 그러니까 진짜 네, 한국에서는 계산기라고 하면은 이거죠, 이거. 한국에서는 계산기라고 하면은 이건데 일본어에서는 이제 계산기를 계산기라고 쓰는데 이게 대학교 수업 과목 같은데 계산기 학이라든가 그런 게 들어가는데 거기서 계산기라고 말을 하면 이제 컴퓨터를 얘기하죠. 컴퓨터. 그러면은 일본에서 이 계산기를 말을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덴타크. 덴타크라고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덴타크라고 말을 하는데 네 그쵸 계산기. 한국에서 말하는 계산기는 일본어에선 덴타크라고 하고 일본에서 계산기라고 말을 하면은 컴퓨터라는 의미가 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계산기의 의미를 일본어로 말하고 싶다면 덴타크라고 말을 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생각난 게 가게에서 이제 계산해주세요 하잖아요. 다 먹고 나서 나갈 때라든가 이거를 일본어로 아마 직역해서 계산해주세요 하면은 정말 말 그대로 숫자의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본어에서는 이제 이거를 가이케 오네가이시마스 가이케라면은 한국어로는 회계죠. 이제 그 밥 다 먹고 이제 나갈 때라든가 계산해주세요 라고 한국에서는 얘기하지만 일본에서는 가이케 오네가이시마스 라고 말을 하죠. 일본에서 만약에 계산 오네가이시마스 라고 하면은 뭐 못 알아들을 건 없겠지만은 아마 한국에서 말하는 계산기 이용해가지고서는 숫자를 이렇게 계산을 하든지 종이에다가 써가지고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나눗셈 그런 계산을 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어디까지 사실 언어라는 게 정답은 없으니까 이거는 일본인들도 아마 생각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10분 정도 남았네요. 남은 10분은 무슨 말을 할까? 요즘 꽤 더워졌죠, 많이 날도 더워지고 이제 아마 장마전선은 이미 생겼을 거예요. 생겼나? 한국 쪽으로는 안 오겠지만 아마 일본 쪽은 이미 장마전선이 생겨서 장마에 들어갔나 일본? 남쪽은 어쩌면 장마에 들어갔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장마, 쓰유. 장마는 일본어로 장마는 일본어로 이렇게 쓰고 쓰유 이렇게 쓰고 츠유라고 읽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참고로 맨쯔유, 그러니까 다시라고 해야 되나? 국물을 낼 때 맛내는 그런 것 장고, 그것도 쯔유라고 하는데 아마 한자는 다를 거예요. 근데 발음이랑 히라가나로 쓰면 완전히 같다. 뭐 조금 뜬금없긴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쯔유. 발음 완전히 똑같아요. 아마도 인토네이션이 그 억양이 다르려나? 쯔유. 쯔유.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장마를 찾다 보니까 나온 게, 한국에서는 이제 장마가 시작되고 장마가 끝나고 시작이랑 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일본어에서는 이제 쯔유 일이, 쯔유 아케, 그러니까 장마에 들어가는 거랑 장마가 이 아케라는 게 밝아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맑아지다라는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날이 맑아지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케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장마가 끝났다, 쯔유 아케. 그래서 이 아케라는 말 생각보다 많이 써요, 일본에서는. 그리고 저 한자는 이제 명일, 아시다라고 하죠. 금일, 이건 오늘이죠. 쿄. 작일, 사크지츠, 근데 키노라고 읽죠. 사크지츠라고 말을 해도 알아는 들을 거예요. 알아는 들을 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갑자기 장마 하니까 요새 일본의 날씨가 궁금해지네요. 한번 볼까? 来週は西日本などで梅雨入りか6月になると梅雨前線が接近。今年2022年はこれまでに沖縄地方と鹿児島県の何々地方の梅雨入りが発表されています。오키나와는 5월 4일부터 벌써, 올해는 5월 4일부터 벌써 장마가 시작됐고, 이제 큐슈 남부가 작년에 5월 11일, 꽤 빨랐네요. 평년에는 5월 30일. 그러니까 슬슬 장마에 들어갈 때가 되긴 했네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장마가 굉장히 빨랐던가 보네요, 일본은. 아무튼 이제 날씨도 습해지고 날도 더워지고 아침에 일교차, 밤에도 자기도 더워지니까는 여러분 모두들 이제 분필 내려놓고 네, 장마도 오고 날도 더워지고 이제 비도 내리기 시작하고 눅눅해지고 축축해지면은 습해지니까 여러분 집에 곰팡이 피는 거 조심하고 음식 상하는 것도 조심하고 에어컨 때문에 추워가지고 이제 냉방병이라고 하죠. 냉방병도 여러분 조심하시고, 방송 끝날 때까지 5분 정도 남았으니까 이제 남은 시간은 더욱더 적극적인 잡담과 앞으로 계획, 방송 계획은 말이죠. 다음 주는 일단은 제 오너님이 일정이 안 돼가지고 다음 주는 쉽니다.
다음 주는 쉬고 다다음 주에 이제 일본 쪽에서 방송하는 거, 일본어로 한국어에 관련해서 방송하는 거는 게스트 일본인 분 중에 이제 한국어에 관심이 있는데 그 중국어 잘하시는 일본 분이 계셔요. 그분이랑 이제 콜라보 방송, 콜라보 게스트. 한국에서는 콜라보라고 말을 안 하죠 아마. 합방을 할 거고요. 사실 이 한국 쪽으로도 이제 이 한국어로도 강좌로도 이제 합방을 해보고 싶긴 하거든요. 그 일본어, 근데 한국은 이제 의외라고 해야 되나, 일본어 아시는 분이 사실 많아가지고 뭐 물론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사실 제가 한국 쪽으로 많은 분을 알고 있지를 않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차차 점점 뭐 알아가는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겠죠. 아마도 아무래도 일본 쪽이 한국보다는 버튜버의 풀이 넓다 보니까는 좀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레오로님도 이제 방송하시면서 혹시 몰라요, 제가 먼저 말 걸러 갈지. 뭐 그럴 때는 이제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을 먼저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일단 혹시 모르니까 화면에다가 써놔야지. 6월 4일 쉽니다. 6월 4일은 쉬고요. 6월 11일 14시부터 일본어로 하는 한국어 강좌 방송은 하는 거는 이제 게스트 초대하는 특별편이고, 한국어 방송은 아마 그대로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어쩌면은 앞에 방송에서 이제 끝나는 게 늦어지면은 이 한국어 방송 시작하는 것도 좀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이 아니라 트위치에는 채널 레이드라는 기능이 존재를 하는데 저는 채널 레이드를 안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와주신 분 김레노님, 치빌트님, 레오로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본어에서는 이제 오츠카레가도라고 하지만 한국어로는 레바라고 하면 될까요? 그럼 여러분 레바로 인사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바 엔딩 한 번 더 엔딩 갈게요.